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교육 심리의 파트 중 하나인 학습 동기 이론 중 귀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인 이론은 교육 심리학 개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귀인 이론의 어떤 경험을 한 번쯤 누구나 해봤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어떠한 학습 동기 이론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귀인 이론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다 보면 많은 시험을 한 번씩은 치러 보셨을 거예요.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치러 보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그 시험 결과가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학습 결과를 좋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와 진짜 나 열심히 하면 되네. 아 진짜 난 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노력하면 뭔가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능력이 좀 부족한가? 뭐 예를 들면 언어학 부분에서는 혹은 수리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학습에 이러한 나의 생각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론화시킨 거죠.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규정함에 따라서 그 규정한 것에 의해 다음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바로 귀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 보면 귀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귀속시킨다는 뜻으로 학습자가 학습이 끝난 후 결과에 대한 원인을 결과는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겠죠.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서 다음 학습을 시행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어, 내가 하는 학습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무조건 정해져 있다. 실패를 했는데 역시 좋은 성적을 받는 건 다 능력이야. 난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그 다음 학습 동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귀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떠한 원인을 기속시키냐에 따라서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올바르지 못한 원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기속을 시켜버린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 동기는 계속해서 저하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귀인 이론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귀인을 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올바른 귀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이제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 고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귀인 훈련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귀인 이론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인 이론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그리고 좋지 못한 귀인의 어떠한 습성을 보이는 학습자에게 올바른 귀인의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방안을 써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무엇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일단 귀인의 유형을 즉 귀인의 종류겠죠. 종류를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기준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총 나오는 결과물은 8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인 소재 2가지, 안정성 2가지, 통제 가능성 2가지 다 곱하면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더 많겠지만 일단 귀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귀속시키는 원인의 유형을 최대 8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중에서 중요한 건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 이제 교육 심리학 이론을 배워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8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4가지 그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통제 소재, 통제 위치라 그러죠.
자, 어디에 기록시키냐? 일단 위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 외부의 속성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이거 어차피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안에 있는 속성, 나의 어떤 컨디션, 내가 가지는 기분, 혹은 내가 가지는 능력, 내가 가지는 노력, 이거는 다 내부에 있는 속성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시험의 난이도, 혹은 운, 혹은 어, 혹은 뭐 친구로부터의 도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학습의 성패가 이제 좌우된 원인으로 내가 기록시키는 건 또 외부에 있는 거겠죠. 즉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이다라고 믿으면 그건 내 외부에 있잖아요. 통제 소재가 밖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능력, 노력 아니면은 뭐 나의 컨디션 이런 것들 나 안에 속해 있는 거는 내부에 있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통제 가능성.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학습자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내부 외부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외부에 있는 유형 중에서 내가 통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노력 같은 거는 충분히 내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나의 컨디션 아니 죄송합니다.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쉽게 통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유전적 능력,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컨디션 관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시험 당일날 컨디션 통제할 수 있지 않냐, 컨디션 조절 잘하면. 근데 잘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나의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한 거, 그건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원인을 그런 부분들도 기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안정성.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시간과 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상성, 좀 일정한 성분을 가지는지, 그게 바로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내가 성공의 실패를 귀속시키는 원인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요소인지 아니면 잘 변하지 않는 요소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형화시킨 8가지 기준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